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람찬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시로 한번 어,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내 앞에 국민을, 즉 국민 한 사람을 위한다는 것임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할 때 더 큰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커나갈 때 나라를 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그런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나라, 즉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알게 된 지금,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길도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아무 상관없는 일임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생 속에서 우리가 새로이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이 욕심으로 허무함을 느끼는 것보다 나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언젠가 세상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겼다는 보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남는 행복임을 알게 되고 다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좀 어색한 것도 사실이네요.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욕심은 허무함이 결론이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람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그것은 역시나 보람감이 결국에는 행복감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그가 도움을 받을 때 느낄 수 있는 무언가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으로 허무함이 느껴지는 결론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이제 잘 아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죠. 저도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와 실험을 해본 결과 역시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불만이 많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욕심으로 살게 되면 왜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이 가졌다고 기뻐하면서도 허무함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욕심이라는 것이 원래부터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인데 우리보다 먼저 아셨던 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껴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알아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적어가다 보면 자신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결론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욕심으로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람으로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큰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근로를 그냥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힘들게 또 뭐 경쟁만 강조하면서 하드워킹을 해야 하는, 즉 고된 노동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야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고된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양보다는 이제 질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서 사람들에게 또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근무를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잘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든 근로 속에서 희망을 잃고 결국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화려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경우도, 그런 사람들도 그 화려한 이면 속에 감춰진 어두운 그 마음 때문에 문제를 겪게 되고, 그것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게 되면 해결할 방법도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사고사로 이렇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느낀 바를 1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나라를 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접해보면서 그런 마음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이제 몇 년 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제가 나라를 위한다고 해서 뭐 거창한 무언가가 따로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내어보고 그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 한 사람을 위하는, 즉 내 앞에 있는 민원인 한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임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을 위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결국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도 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욕심이라는 것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임을 깨닫게 되면 욕심으로 먼 길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놓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은 욕심 얻으러 먼 길 떠나겠다라는 그런 힘든 그리고 고된 마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해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우리가 뭐 좋은 높은 자리, 뭐 좋고 높은 자리, 또 무슨 다른 무언가 이런 것을 이제 탐을 내는 그런 마음이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그것은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임을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할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욕심이 이 정도 있구나, 이렇게 진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그 진실이 자기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 속에서 분노하고, 결국에는 내가 허무함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경험이 충분해지면 이제 더 나은 결론을 또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적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